관리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꼭 냅니다. 반드시 출제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시험에 내고 안 내고 여부가 아니죠. 공법에는 여러분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게 몇 문제냐면, 17문제가 꼭 나와요. 반드시 내는 게. 그래서 실제, 공법을 포기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내는 거, 그것만 시험 문제 맞춰도,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거는 틀리죠. 놓을까 말까 하는 것도 틀리죠. 그러니까 점수 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험의 장점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시험의 장점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점이 뭐예요? 60점. 단점은 많아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생소하고, 그죠? 그런데 장점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시고, 장점 활용을 못하고, 이잣듯이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체를 100점 받을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우리 시험은 근데 확실하게 합격을 못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합격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제 어떤 분은 1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2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3년이 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반드시 출제되는 그죠?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거는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맞춘다는 심정으로 좀 깊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또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얕게는 아니지만은 먼저 확실하게 나오는 걸 먼저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달이 됐다. 시험이 임박하더라.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그죠? 확실하게 나오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그런 형태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느냐, 뭐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거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지금 재수생반이 있거든요. 연단에 전국 최초로 이제 만든 재수생반인데, 그게 한 문제 더 코스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습득해서 그걸 완전히 숙지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죠? 공부에서 국계법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데 불러줄게. 관리계획. 또 뭐가 무조건 나와요? 용도, 지역. 용도지구는 무조건 안 내요.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용도지역. 그죠? 또 뭐가 무조건 나옵니까? 지구단위 계획. 또 개발행 계획가. 도시개발법에서 무조건 내는 게 또 있어요.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 환지, 조합. 정비법에서 무조건 내는 게 있죠. 조합. 그죠? 관리처분계획. 주택법에서 무조건 내는 게 있죠. 용어정의. 또 조합. 그죠? 그런 식으로 무조건 내는 파트를 먼저 확실하게 손에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먼저 베이스가 깔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가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무조건 내는 것도 대충,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것도 대충,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는 열심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어디를 열심히 합니까? 모의고사 치든지 어떤 내용 볼 때 시험에 틀리면 열심히 하죠. 그 파트를. 틀리는 걸 열심히 하잖아. 근데 틀리는 거는 틀려도 돼요.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 그거는 맞춰야 됩니까? 틀려도 됩니까? 틀려도 되지 않나요? 그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틀려도 되는 걸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유형의 공부를 많이 하시냐면, 틀리는 문제를 이잣듯이 잡는 방법의 공부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해와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내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는 상대평가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을 제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는 게 남들은 맞췄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유형의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요거는 경쟁자가 남이 아니고 누굽니까? 점수예요, 점수. 이 시험은 경쟁자가 남을 제껴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60점을 제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법은 그 중에서도 특히 6과목 중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절반 이상 조금만 더 맞추면 무난하게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유형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은 꼭 나오기 때문에 좀 깊은 데까지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오늘 그런 가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관할로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수립과 승인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둘 이상의 특광시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어딘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뭐 했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수립하고 승인했습니다.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관할 지역에서 만들죠. 그리고 기본계획한테 뭘 받는 계획입니까? 지침을 받는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도 어디서 만들느냐면 관할에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립한다는 표현보다는 안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입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안했죠? 그럼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뭐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람이 뭐예요?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 형, 도, 면까지를 뭐 해야 된다? 고시하죠.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이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배웠던 광역 기본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어쩐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죠?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면 지형 도면을 고시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가 노출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구속력이 생깁니다. 입안하기 전에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집니까? 기초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하고요? 의견 듣겠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어줘야 돼요? 2번. 누구한테 갔어?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의견 청취 방법이 추상적 계획이라서 공청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고 14일 이상을 공람시켜주는, 열람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는 똑같아요. 무슨 기능밖에 없다? 통제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의회는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입안됐어요. 입안됐어요. 자, 어떤 안을 입세우느냐? 관리계획은 무엇을 입안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관리계획에서 입안되는 내용은 총 6가지 내용이 입안이 됩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죠? 21개. 그 다음에 용도 지구라는 게 있죠. 19개를 뭐 하기도 하고 지정을 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은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대한 안을 입세웁니다. 두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안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죠. 그 용도구역을 뭐 하기도 하고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하는 안을 입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도로, 학교, 공항, 항만 기반시설을 뭐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또 설치된 것을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초사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초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고, 그 다음 뭐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안을 입세우고, 그 다음에 협의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 도로부지로 뭐 된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해서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이죠. 자, 얼마 전에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해석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란 말하고, 그죠? 관리계획 결정고시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됐다는 말하고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같은 말인데 그걸 다 같은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설치정비 개량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그게 뭔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했단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해석론의 문제의 내지는 해석론의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그런 언어들이 같은 말로 쓰이는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를 수립하고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뭐 되고 지정이 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내용이 관리계획이 됩니다. 이게 4번은 빠지죠.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인데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죠. 근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관리계획 이다. 하지만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별도 절차가 있어요.
그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실시계획 만들고 인가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입안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정비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을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시행계획 만들고 인가받고 분양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절차에 포섭되지는 않습니다. 관리계획의 자식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관리계획 자식 맞다 아니다. 맞죠? 관리계 자식이 6명이 있다니까요. 6명인데 자식이 많은데 넷째인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의 집에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분가해서 다른 집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밥 해먹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상생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떤 안을 만드는다 했을 때 이 6개의 안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자, 입안했죠? 그럼 뭐 한다? 결정합니다. 결정한다는 말이, 결정한 말에 해석합니다. 결정한다는 말이 용도지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된단 말이야. 용도지역이 지정됐다, 지정고시 됐다 말하고 동의어가 관리계획 결정고시 했단 말이에요.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지정 내지는 변경됐다라는 말이 관리계획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는 게 결정고시했다. 관리계획 결정고시했단 말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했단 말하고 같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다는 말에 동의어가 관리계획이 뭐 됐다? 결정고시했단 말하고 같은 말이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됐단 말이 관리계획이 결정됐단 말하고 같은 말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잘 모르겠더라. 그럼 뭐 하고요? 그죠? 그 다음 뭐 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람이 뭐 해버린다? 고시를 해서 외부로 알려버립니다. 광역기본계획은요, 승인한 사람이 수리권자에게 송부를 하면 수리권자가 이를 공고하고 열람을 시켰죠. 그러니까 외부에 누가 노출을 시키냐면 수리권자가 송부를 받아서 공고 열람을 했는데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고시하고 송부를 해줘요. 그러면 얘는 송부를 받아가지고 고시가 된 상태에서 송부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만 시키면 된다? 열람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절차의 차이점입니다. 자, 관리계획 들어갑니다. 자, 관리계획 이런 6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안하는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누구예요? 싹 다다. 행정청 전부 다 나오죠. 자, 원칙은 누가 되고? 그렇지. 원칙은 특광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합니까? 국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위반합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든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1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업이더라. 그러면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광시장 군수가 만드는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조정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 기간까지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조정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러면 관리계획이 잘못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을 해버리도 됩니다.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요, 2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든지 2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1년의 사업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또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 집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결정합니다. 위반됐으니까 결정해야 되겠죠. 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시험에서 줄기차게 출제를 하는데, 자, 요 관리계획 6가지 내용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권자가 되는 관리계획이 3가지가 있죠. 무슨 시? 그렇지. 무슨 시? 짱깨시. 무슨 시? 짱깨시. 무슨 시? 짱깨시. 짱이 뭐예요? 국장이 위반해서, 국장이 위반한 것을 시도가 결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걔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지정 변경은요, 누구만 하게 되어 있다? 국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뭐야?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조심하실 거는 그게 뭐하고 연계될 때? 국가계획하고 연계될 때는 국장이 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가 안 되면 누가 해요?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냐면 짱, 개,
시 외우셔야 돼요. 짱깨 시 요 세 가지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도 대도시 시장의 관리계 결정권자가 되면 협의 시비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고 국장이 짱깨 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리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라인을 타게 돼 있다? 중앙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관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권자가 입안권자가 특광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그죠? 의회는 어디 의회한테 간다? 특광시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관리계 끝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개별 사항에 대해서 추가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기초사 당연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계 기초사 할 때는요, 광역도시 계획의 기초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본계획처럼. 근데 광역에 없는 내용이 세 가지가 추가돼요. 하나가 토지, 그렇죠. 적성평가나 취약성분석이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계획에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본계획에 없으면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 환경성 검토.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기초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조사를 했는데, 때로는 이런 기초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 생략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서 한 5년 전부터 드디어 우리 시험에서 줄기차게 지문으로 내지는 단독 출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익혀두셔야 되는데, 생략사의 일반 원리는 또 강조하는데요. 기본 원리는요, 간단해요. 뭐 했든지 이미 했거나 그 내용이 많을 때, 경미할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100% 저도 뭐 외우는 건 아니고 문장을 봐야 하는데 100%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숨나무 공법을 보시든지 요약지를 보시면 기초 생략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생략들 해볼게요. 먼저 공통 생략사유가 있습니다. 공통 생략사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도심지에 있거나 도심지역과 연접지역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도심지역은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을 말합니다. 인접지역이 있죠. 그럴 때는 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대요? 도심지에 있대. 도심지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에 있대요. 그럼 이미 개발이 다 돼서 안 돼서? 다 됐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구 단위계로 지정한 지역이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달하더라? 2% 미달합니다. 나대지가 2% 미달하니까 98% 이상은 개발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사 할 때가 별로 없죠. 경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너비 몇 메다? 12m입니다. 너비 12m 이상짜리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말할 수 있다. 경미한, 우리가 도로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몇 메다 이하? 12m.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를 뭐 해버린다? 해제를 해버리죠. 해제라는 것은 없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애는데 다시 기초사를 해가지고, 엄격히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위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제한의 내용이 바뀝니까? 아니면 행위제한은 똑같은데 행위제한의 근거가 용도지구에서 지구 단위로 바뀌는 겁니까? 근거만 바뀌죠. 근거. 용도지구에서 뭐로? 지구 단위로.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죠? 야, 그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는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는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생략 사유가 좀 많죠. 그죠? 그럼 몇 년을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내지는 나머지가 그 토지가 적성대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적성대로 활용되냐면 주상공업지역에 사는 개발행위일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사는 개발행위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는 개발행위일 때는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리가 뭘 할 때,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개특법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취약성 분석 생략 사유도 몇 년을 했으면 5년을 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이 생소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치기 전날까지만 하면 돼요. 아니다. 문제집 받기 전까지 하면 된다. 문제집 받기 전까지. 시험지가 오기 전까지만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없어. 근데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안 외우길 잘한 거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낭패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뭐부터 외우시냐면요. 공통생략 사유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공통생략 사유. 그걸 먼저 봐요. 공통생략 사유란 것은 위에 6가지가 있을 겁니다. 6가지의 생략 사유는 기초사의 모든 생략 사유입니다. 적성평가도 생략하고 제취약성 분석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니까 이 생략 사유를 잘 보시면서 보시고 이거는 외워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게 되면요.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정답은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오늘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아마 그거 가지고 또 한번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드나요? 그죠? 공청회 아니라고 했죠? 며칠 이상을? 14일입니다. 이상을 공람을 시켜주고 공람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60일 안에 결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공청이 아니고 공람을 통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여기 조심하실 거 관리계획 6가지를 입안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 3가지가 있죠. 무슨데? 그렇죠. 용광대. 무슨 대라고요? 용광대. 무슨 대라고요? 용광대. 용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입안될 때는 의회의견을 꼭 들은 다음에 입안해야 됩니다. 광은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입안될 때도 의회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도 의회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고로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없는 내용은요. 뭐밖에 없다? 지구 단위 계획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줄기차게 내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장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을 합니다. 자, 입안권자가 행정청 싹 다 가죠. 근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입안 제한이 나오죠. 제안을 할 수 있고 관리계획은요 단독 출제 32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약 45문제의 우리가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으로 가장 많이 놓은 문제가 주민의 입안 제한이 시험에서 단독 출제가 제일 많이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 지, 산업, 지구 있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매버리고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한 번 더 뭐요? 기지, 산업, 지구, 입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는 자 동의요건이 면적 얼마? 5분의 4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요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합니까? 제외해서 계산합니까?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조심하실 거는 기지, 산업, 지구, 입지인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법 조문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5분의 4고 나머지 지구 단위계획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동의를 받습니다. 제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럼 도계비 심의를 거친다? 자문을 거친다? 자문을 거쳐서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 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겠죠? 얼마네? 45일. 비용은 부담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안 제한도 끝이에요. 그러면 입안을 제한을 받든 입안을 하든 어쨌든지 입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권자를 골라지 그러면 결정권자가 협의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결정 단계에서도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죠.
시도가 결정할 때는 원래 협의시민은 어떤 라인을 탄다? 지방 라인을 타겠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심의를 받는다고요? 지방도시기관의 단독 심의를 받는데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의 무슨 심의를 받는 경우에 있더라? 공동심의를 받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공동심의를 받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을 결정할 때는 공동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도가 결정할 때 협의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더라? 시도가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하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일까요? 일반적인 사항일까요? 그렇죠. 중요한 사항일 때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어떤 경우인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관리계획을 시도가 변경할 때.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는 곳에서 최초로 관리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를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은 거쳐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때로는 이 협의나 심의,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요약집이나 쏨나무공법에 보면 그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의외로 객관식 지문에 잘 뜹니다. 생략하는 사유가. 뭐 생략이라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또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데? 라고 할 때, 첫 번째, 국가 기밀일 때 때로는 생략해요. 근데 국가 기밀인지 여부는, 그죠?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합니까? 기밀을 다루는 사람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요청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도시지역이 축소가 돼요, 축소.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협의 심의 절차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이나 협의 심의를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생략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내는 건 아닌데 요거는 관리계획은 100% 출제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 체크하고 읽을 때 한 번쯤 보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정고시된 내용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때 뭐 한다? 구속력이 생기겠죠. 근데 관리계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착수항공사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하기 전에 착수항공사가 있었더라. 그러면 공사는 계속할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공사는 어떻게 계속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냥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시가와 조정규이나 수, 산, 자원, 보호구역으로 관리계 결정고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하는 게 원칙인데 시가와 조정규이나 수, 산, 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요렇게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중에서 일부가 약 10% 내지는 20%가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실력이 증대냐면 그 생소했던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10일 내지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죠? 원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한 달이 지나도 그게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실력이 한 단계로 점프되는 기고 그런 10%가 만약에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나왔을 때 옛날에는 답이 두 개인데 그게 답이 한 개로 압축되면 그게 이제 한 문제를 더 맞추는 실력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1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했죠. 2번 들어갑니다. 국회법상 관리계획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 맞나요? 맞죠?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냐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가능하죠. 국가계획과 관련됐답니다. 누가 위반합니까? 국장이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위반권자도 누가 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하고 결정도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3번이 틀렸네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러분 입안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군수. 관리계 결정은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관련 내용에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가 되더라? 시장군수.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초중구역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가 됐답니다. 자, 누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3번 다음의 관리계획 중 국장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국장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국장이 하는 게 뭔데요? 짱깨시, 즉 짱깨시가 아닌 걸 찾아라는 이야기죠. 자, 1.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니은 국장이 입안한 용도지역 지정 명의에 대한 관리계획. 국장이 입안했으니까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겠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짱깨시 없거든요.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시가와 초중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는 단서를 안 줬죠. 그러니까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가와 초중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하겠죠. 틀렸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는 기역, 니은. 국장이 하지 않는 거는 디귿, 리얼, 미음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걸 찾아라고 한 게 아니고 국장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아닌 걸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리얼,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주민은 개발제한구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여러분 주민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는 없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 하면 더 기지, 산업, 지구, 입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은 입안 제한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입안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지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하려면 의회의 의견을 뭐 한다? 들어야 한다. 요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봐야 돼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은 3개. 뭐 용광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맞네요. 2번이 맞네. 아, 틀린 거네. 근데 2번이 맞네라는 게 내가 잘못됐나? 맞잖아. 2번이 답이네라고 내가 안 했잖아. 2번이 맞네라고 했지 답이라고 안 했잖아요. 아, 저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네. 저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되나? 아, 그렇죠. 많이 죄송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어요. 2번이 맞네. 3번.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부터 며칠? 40일.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 맞죠?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자 협의에서 제한된 관리에 입안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에 관련되면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걸 고른 겁니까? 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옳은 것을 고른 겁니다. 국회법령상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입안권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는 며칠? 14일 열람 맞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인 자는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열람기간 종료되고 나서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 거 많습니다. 입안 제한에 대한 결과 통보기는 45일인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 냈을 때 결과 통보기는 60일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을 입안할 때는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틀렸죠. 2번 틀렸죠. 3번 시장이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입안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요거는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이 됩니다. 틀렸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관리 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누가 결정 고시해야 돼요? 시장군수.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목적이 해당 구역을 단순하게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20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으면 기초서를 생략하려고 그러면 너비 몇 메다?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야 되지 20m가 아니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에서 옳은 게 하나 나왔죠? 1번이 옳고 나머지는 2, 3, 4, 5번은 깔끔하게 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쉽습니까?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쉽습니까? 그렇죠. 틀린 거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요. 4개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공법 그날 어려웠다. 그 해 어려웠다라고 하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하고 박스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수험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느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도 옳은 것은입니다. 국회법상 관리계획 위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1. 인접한 특광시 관할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국장이 위반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인접한 특광시 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국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해야 되고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누가 합니까? 국장이 위반할 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틀려야 되는데 국장이 바로 가는 게 아니죠.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국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만다. 위반할 자를 만다. 지정합니다. 여기도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위반합니까? 위반이 아니고 위반할 자를 지정해 줍니까? 위반할 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 바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죠. 두 군데가 틀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입니까? 네. 2번. 둘 이상의 시도 걸쳐 시행되는 용도지역, 용도지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도지사가 위반합니까? 국장이 위반합니까? 국장이 위반하는 사유 아닙니까? 이거는. 3번에 관리계획의 상세 정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업에서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산, 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형 특성 이걸 종합적으로 그래서 차등을 두고서 위반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거 맞네. 차등을 두고서 위반해야 되겠죠? 지역의 특성이 다르니까. 4번에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기초사 할 때 적성평가를 포함해야 됩니까? 상업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까? 생략할 수가 있죠.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죠. 광역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가 없습니까? 원래 관리계획은 광역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위반을 하지만은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고 조속한 사업 집행이 필요할 때는 함께 위반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지문이라서 3번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차등 위반 3번은 옳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국회법상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서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중 공통생략 사유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공통생략 사유 1.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있답니까? 도심지. 그 도심지는 뭘 말한다? 상업지역과 연접지역을 말하죠. 위치하면 생략할 수가 있다. 맞다. 한 개. 기억. 공통생략 사유입니다.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기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도 틀려요. 기억이 없으니까. 지우 나와야 돼요. 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그린벨트가 조정 해제되는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생략사유 맞다 아니다? 맞다. 근데 이거는 공통생략사유가 아니고 적성평가의 생략사유. 그린벨트가 조정 해제되는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개특법에서하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이거는 뭐의 생략사유가 된다? 적성평가의 생략사유지 공통생략사유는 아닙니다. 디귿. 해당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달하더라? 2% 미달하니까 공통생략사유 맞아 아니에요? 맞죠. 디귿이 있어야 돼요. 디귿이 있어야 돼. 디귿이 다 있네. 짜증나. 그 다음에 리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 뭐의 생략사유입니까? 환경성 검토의 생략사유입니까? 공통생략입니까? 환경성 검토의 생략사유야. 틀렸어요. 이것도. 리얼 들어오면 안 돼. 리얼이 들어오면 안 돼. 4번 제껴야 되겠네. 다 풀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다 풀에 답이 나오네. 아니네. 니은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틀렸네. 그 미음 몰라도 되네. 답은 1번에 나왔네. 그죠? 미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해서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을, 그죠?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료 제한, 즉 건축 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로 그대로 대체하니까 규제의 내용이 바뀝니까? 근거가 바뀝니까? 근거만 바뀌죠.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왜? 똑같이 행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공통 생략사유가 되고, 니은은 적성평가의 생략사유가 되고, 리을은 황영성 검토의 생략사유가 되기 때문에 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죠. 구분이 깔끔하게 돼야 됩니다. 8번. 8번은 여러분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9번. 자, 이거 풀어볼까요? 주민의 입안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입안 제한할 때는 관리객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도서하고 설명서가 첨부돼야 됩니까? 첨부돼야 돼요. 틀렸어요. 이번에 주민이 기반 시설의 설치 준비 개량에 대한 세서 관리객을 입안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 5분의 4가 아니고 국공유지는 만다. 제외하고 면적 5분의 4죠. 관리객 입안 제한을 받은 국장시도시장군수는 제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며칠? 45일. 국장시도시장군수는 제한을 관리객에게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필요하면 중앙도시계획인에 또는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인에 뭘 거칠 수 있다?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을 거치죠. 5번에 관리객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된 관리객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라고 해서 5번이 무난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제가 풀어볼게요. 이거는 있죠. 자, 국회법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대통령이 나오는 건데, 자, 설명드리셔야 돼요. 주민은 5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합니다. 기, 지, 산업, 지구, 입지. 요 중에서 산업자가 들어오는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을 제한합니다. 자, 봐요.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주세요. 즉, 우리가 산업유통이라는 것은 공업 또는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산업이나 공업이나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여기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상공업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주상공업지역은 그렇게 안 해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입안을 제한하려고 그러면, 그죠? 주민들이 제한할 때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일 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돼요? 50% 이상은 돼야 되고,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최대 3만 범위 안에서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면적이 얼마라고요? 1만에서 3만. 그리고 제한하고자 하는 지 어디라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런 데입니다. 주로 어떤 용도지역입니까? 유보용도지역이에요. 유보용도지역. 개발행위에 나오는 유보용도지역. 개발이 안 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상 된다? 50%. 그걸 찾아라는 얘기죠. 자, 들어갑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 강의나 요약식 강의할 때 다 한 것들인데 혹시 기에 아직 익숙지 않다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좀 반복해서 내 거로 소화시키는 거.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입안을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1만에서 3만 미만이 돼야 되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때는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 경우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중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이미 개발한다라고 반영이 됐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서 산정한다. 즉 우리가 50% 이상으로 포함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때는 대상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다른 말로 하면요. 유보용도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는 빼죠.
그죠? 면적 얼마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첨부해 주는 거 맞죠? 아이가? 맞죠?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한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한된다 또 며칠 안에? 45일 안에 45일 안에 그죠? 제한의 반영 여부를 입안자에게 마음된다 통보하여야 됩니다. 맞죠? 다 맞네? 3번 산업유통개발지구에서 입안을 제한할 때는 대상지역은 계획관리 생산 생산 녹지 생산 관리다 생산자만 봤네. 그 다음에 자연 녹지 맞죠? 그래서 생산 녹지가 아니고 뭐요? 생산 관리 지역이 돼야 됩니다. 유보 용도 지역이니까. 그 답은 3번에서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국계법상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입안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 뭐요? 용, 광, 대. 광 맞네. 광 맞네. 용광대. 의회 의견을 포인트 요겁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뭐요? 용광대. 이렇게 D를 먼저 봐야 돼요.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를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는 한다? 정한다. 맞죠? 인접지역을 포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협의. 그죠? 공동으로 하거나 입안할 자는 마음 된다?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관할이 동일하면 누가 하고? 도지사. 다르면 국정이 하지. 바로 국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시장이 입안한 시장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대해서 시장이 입안했대요. 그럼 누가 결정한다? 시장이 해야 돼요. 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한답니다.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해제하면서 기초설을 또 하겠습니까?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입안권자가 기밀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요청해야 됩니까? 요청해야지 지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틀렸어요. 입안권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관리계획은 시도가 직접 하거나 시장 구조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다만 대도시시장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직접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시도가 직접 하든지 대도시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할 때 뭐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죠?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할 수 있어요. 단위 면적 5% 미만의 변경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나 협의나 심의 절차를 갖다가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면적 몇 프로 미만? 도시군 계획 시설 면적 몇 프로? 5% 미만. 그 다음에 도시적 범위가 축소될 때,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문장 잘 봐두셔야 돼요. 요런 문장을 익혀두시면 굉장히 때깔납니다. 실력이. 요런 것 때문에 답이 2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민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생략하는 사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결정 내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가 된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나옵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왜 틀리냐면 국장이 만다 결정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국장이 결정한다 하면 누가 가능성이 끊어집니까? 시도의 가능성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을 고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4번 들어갑니다. 박스 문제. 어우, 나왔다 이거. 14번 별표. 문제를 통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국계법상 주민의 의견 청취 또는 협의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 단위 면적, 아까 문제 풀었죠? 몇 프로 미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면적이 몇 프로? 5% 미만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니은 도시지역 축소에 따르는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지구 단위계획의 병역, 도시지역 범위가 축소되어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협의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기억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억 놓으면 무조건 틀린다. 니은 나와도 무조건 틀린다. 그 답은 나왔다. 디귿이다. 도시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르는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합니다. 요거는 생략할 수 있는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시지역에서가 아니고 도시지역 외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경미한 거로 봐요. 여러분, 도시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 도시에서 농림지역으로 되는 거는 별거 아닙니까?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근데 도시가 아닌 곳에서 도시 외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죠? 농림지역으로 우리가 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걸 안 봅니다. 경미한 거로 봐서 요거는 협의나 심의 절차를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오, 작년 문제. 여러분, 저는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국회법상 관리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진흥기구 제한할 수가 있죠. 관리계획 위반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면 제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초사 생략이죠. 기초사 생략 사유죠.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다음 날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4번이 틀렸네요. 5번에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인접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는 마음된다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관할이 동일하면 도지사, 다르면 국장이 한다. 답은 나왔어요. 4번에서. 16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아니네. 풀어보면 안 되겠네. 효력이니까 처음 문제라서 풀어드릴게요. 국회법상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관리계획 효력은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했을 때?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요.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득고의 한 자는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막을 수 있다. 계속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냥. 맞죠? 특광시장 군수는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은요, 지적이 표시돼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했다.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 승인. 맞죠? 특광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관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거 맞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기 때문에 1번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하지 관리계획 결정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 17번도 박스 문제. 국회법상 시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시도지사는 협의할 때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죠. 근데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할 수 있다? 국장과 협의한다고 했죠. 그죠? 국장과 협의를 하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하니까 그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일 때, 중요 사항일 때입니다. 첫 번째, 국장이 위반해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국장과 만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맞죠? 국장과 직접 협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거든요. 아닌 것은 해서 기억 들어오면 틀려요. 기억 들어오면 틀리니까 1번하고 2번은 지압해야 되겠다. 니은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위반한 관리계획입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관련해서 위반했죠. 이것도 국장과 만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장과 협의합니다. 니은 들어오면 틀려요. 역시 니은은 답에 영향을 안 미치네. 개발제한구역을 만다. 해제합니다. 해제.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해제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까? 일반적입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시도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논점이 잘못된 거야. 어떤 경우에 국장과 협의하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에서
최초로 관리계획을 만들 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어. 국장이 해제를 한 거야. 거기에다가 최초로 관리계획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국장과 추가 협의를 해야 돼요. 해제를 누가 했기 때문에?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뭐한대? 해제한대. 누가? 국장이. 요거는 협의하는 사항이 시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에 일있네. 그린벨트가 뭐 되는 데서 해제가 되고 해제되고 나서 최초로 관리 계획을 결정해. 누가? 시도가. 그럴 때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된다?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디귿 들어오면 안 돼. 리을 들어오면 안 돼. 리을이 들어오면 안 돼. 디귿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디귿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가계획 관련됐으니까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하죠. 시도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그 답은 디귿하고 미음이네. 4번이네. 자, 17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안 보는 겁니다.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이런 것들 잘 봐두세요. 관리계획은 시험에서 매년 내다 보니까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지문으로 띄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들어갑니다. 틀린 것이니까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지형도면 관련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시장군수가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맞죠?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직접 입안했습니다.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거 맞죠? 그죠? 디귿 관리계획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네요. 고시된 지형도면을 열람할 때는 지형도면 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열람 신청을 해야지 열람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은 안 둬요. 관리계획도 열람하는데 구속력이 있으니까 기간 제한을 둬야 안 둬요? 안 두듯이 지형도면도 열람 기간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30일 아닙니다.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쓰라고 했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을 자세하게 밝힌 도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진도 예고 나간 대로 관리계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봤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서 대부분의 문제, 거의 95% 이상의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문제가 좀 쉬운 것들, 뻔한 것들은 문제를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푸는 겁니다. 푸는 건데 시험장 가면 저하고 같이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푸는 거거든요. 혼자 푸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은데 전체를 다 보시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죠. 그럴 때는 문제가 지금 풀어봐서 알다시피 문제가 반복 출제,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홀수 내지는 짝수 내지는 시간이 없으면 3배수라도 오늘 이런 유형의 문제가 풀겠구나라고 한번 보고 오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좀 해두시고 수업할 때 할 때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 정리가 항상 된 상태에서 문제를 자꾸 보는 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하지 마시고 공법은 숨나무 공법의 앱 그죠? 압축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듣고 문제를 푸는 거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압축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다시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다 그러면 작게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EBS를 영어로 어떻게 쓰지? 손으로 EBS 쓸 수 있나? E 어떻게? E 그 힙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